일본 대사관이 치명적인 말실수를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미국을 계속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적국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이 발언으로 미일 관계가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워싱턴에 한 3년 있었는데 트럼프 정권, 바이든 정권 할 것 없이 한미 동맹을 언급할 때 이러더라. 우리들은 같이 피를 흘린 동맹이란 사실에 당신들이 잊어선 곤란하다라고. 내가 실제로 몇 번이나 들었다.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의 말입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참여할 뜻을 나타내자 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공중파 민영방송 TBS는 16일 TBS 프로그램 보도 1930을 통해 한국의 TPP 가입 신청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탈중국 의존을 위해서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패널로 출연한 히토스바시 대학 권용석 교수는 2015년 미국을 포함한 12개국 가맹이 결정됐을 때 한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시 오바마 정권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으로 TPP를 설정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미국이 이탈하고 지금 일본이 중심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중국 견제라기보다 본래의 의미, 즉 자유무역을 위한 형태로 변화했으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국이 들어가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또 다른 패널로 출연한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 역시 TPP 가맹 기준을 맞춘다면 한국의 참가를 막을 이유가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의 개입을 우려했습니다. 어느 국가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TPP 11개국을 보면 중국에 대한 태도가 각각 다르다. 경제 합리성의 관점이 가장 중요한데 각국의 정치적 관점에서 중국이 만약 강하게 치고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본다. 자연스럽게 중국이 화두에 오르자 방송은 내년 개최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국 대신 중국을 견제하고 한일 논란을 피하는 방향으로 정치적 계획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자가 개인적 관심임을 전제로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을 하겠다고 했으며 동맹국인 영국과 호주 등이 미국의 뜻을 따랐는데 의외로 한국은 외교적 보이콧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라며 미국 정가에서 3년간 일본 대사를 역임한 스기야마 씨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스기야마 씨는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이라 사실 미일 동맹과는 차원이 다르다며 한국과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전선에서 피를 같이 흘린 동맹임을 강조하면서 미일 동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미국에 있어 일본은 적이었다. 적국을 점령해 동맹을 만든 것이다. 2016년 아베 총리가 하와이에 갔을 당시에 나는 그때 외무차관이었는데 총리가 갑자기 진주만에 가도 될까라고 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다. 거긴 미국의 기념비적 공간이다. 그곳에서 아베 총리와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은 화해의 힘이 이렇게나 강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그 경위가 다르다. 한국과 미국은 피해 동맹, 일본과 미국은 화해의 동맹이다. 물론 스기야마 씨는 현재 미일 동맹은 피해 동맹을 능가할 정도라는 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긴 했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이 별로 의식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피해 동맹은 어떤 중대한 일이 발생할 때 가령 미국, 영국, 호주, 한국은 강고하게 하나의 세력으로 뭉칠 수 있다는 걸 일본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본 대사관이 미국을 잠재적 적국으로 언급하자 미국은 한국을 더욱 미국의 핵심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성장 에너지 환경 담당 차관은 17일 미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방안에 대해 한국이 훨씬 더 할 일이 많다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데스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반도체 수급난은 반도체가 일상생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파트너이자 리더라는 점에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이처럼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세계적 수준의 기술자와 고품질, 투명한 투자 등으로 지켜세운 뒤 한국과의 협력이 엄청난 가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확대에 한국의 핵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최종문 외교부 이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안보와 지정학적 이슈를 과학과 기술 문제로부터
떼어놓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동맹국으로서 우리는 충실하게 함께하고 우리가 기여할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한 동맹이며 이를 통해 서로 돕고 도움받아왔다. 또한 현재 진행형인 상태로서 피해 동맹이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음은 분명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본의 불신에 의거해 계속해서 돌을 던져보는 작은 경계심이 미국과의 관계에 큰 불협화음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불신이 계속되는 한 한미동맹의 강화에 기여할 뿐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불필요한 수출 우대, 기술 도용, 이런 일들을 용서한 결과군요. 우호할 가치가 없는 국가와의 관계를 재검토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국과는 단교하는 게 답입니다. 괜히 이걸 여당 비판의 소재로 삼네. 그건 무직 노인이 늘어나면 당연히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럼 연금을 폐지하고 곧 죽을 것 같은 노인에게도 일을 시킬 거냐. 일본은 30년 유보 상태. 그거면 된다는 국민의 결정들이니 결국 세계의 패배자가 될 것이 뻔하다. 한국은 빨리 일본을 제치고 선진국 대열에 올라 세계 최고로 도약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따위는 안중에도 없어지겠지요. 한국에 성원을 보내고 싶다. 기사에 반발하고 싶어지는 마음은 나도 있지만 확실히 일본 사회에 있어서의 디지털화의 지연, 의식의 낙후는 치명적이라고도 생각한다. 한국이 멋대로 내놓은 예측이 아니라 일본의 싱크탱크가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 비판 댓글이 많다. 가까운 장래에 닥칠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위기감을 갖지 않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가장 한심하다.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을 굳이 우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대로라면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높을지도 모른다. 그 나라가 계속 존재한다면 말이다. 한국은 국민의 풍요로움을 지향하는 사회이다. 시급이나 임금을 쫙 올리고 있지. 그러나 일본은 기업이 풍부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민이 근로자보다 기업 편에 서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 측의 전망으로 눈길을 끌다니 한국 기자들조차도 한국의 전망은 믿을 수 없다는 말인가. 경제가 엉망진창이라서 이런 기사를 안 올리면 현 정권이 얼마 못 가게 되겠지. 10년 후, 20년 후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울고 있는 나라는 어느 쪽일까? 일본 사람은 스마트합니다. 일본처럼 급격한 반동이 한국에도 올 것입니다만 확실히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 지연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의 외교력 차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식을 담은 오린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